오늘은 모방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도 여러 번 했던 이야기예요.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이죠. 자, 글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은 글에 쉽게 감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제가 필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책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년 전, 진짜 딱 2년 됐어요, 지금. 근데 생각하면 굉장히 웃음이 나와요.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 4월 초에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책쓰기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뭐 책을 이렇게 자료 조사하고 기획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아직 글쓰기 시작도 안 했을 때, 그전에 한 번도 글도 써본 적도 없었는데 무슨 용기로 시작을 했는지는 지금도 신기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필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거를 이게 또 집중해서 하고 이게 금방 이게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필사를 딱, 책 한 권 하고 끝내고 저는 말았는데 한 권 해보니까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잘하는 사람을 모방을 굉장히 잘해요. 잘 따라해요. 창의력은 약하지만 모방은 제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모방만 잘하는 것도 저는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하면,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기는 하니까 이것저것 그냥 원하는 것 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지금 글쓰기를 기간도 짧기도 해서 엄청 잘 쓰진 않지만 그전에 써본 적도 없고 글쓰기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필사를 하니까 딱, 그런 실용 글을 쓰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감이 확 오더라고요. 예, 감염이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필사를 굉장히 글을 잘 쓰고 싶다 하는 분들 필사를 많이 하세요. 그럼 약간 그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 단어가 표절은 조심해야 되는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표절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뒤로 넘겼네. 모방은 창조의 원천이다. 자,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아직 개발이 안 돼요, 어떤가가. 예. 근데 지금 워낙에 발전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여기 있죠. 재생산, 재구성. 그리고 서로 융합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글의 변형. 자, 책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책을 봤어. 너무너무 좋고, 막 와닿고, 공감도 되고, 감명 깊은 그런 어떤 책을 봤어요. 뭐 소설책, 문학 말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실용 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들어본 게 거의 없죠. 있더라도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예, 이걸 이 사람이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식을 계속 그게 재탕 삼탕되고 또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경험되고 해석이 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 책을 쓸 때 이제 제가 그 뇌교육 책을 썼고 또 자녀 교육, 자녀를 어떻게 두뇌 개발 시킬 것인가 뭐 이걸 썼는데 제 대학원에서 그게 그 뇌교육이 전공이었으니까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미 있는 내용을 다시 쓰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데 의미가 있나? 이미 이 어마어마하게 수십 년 동안 이 외교를 창시한 분에 의해서 책이 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수십 권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써서 괜히 물을 흐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굉장히 괴로웠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제 이것도 어떤 책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인데 하늘 아래 진짜 새로운 게 없고 모든 게 다 모방이고 기존에 있는 걸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떻게 새롭게 탄생시키느냐, 또 어떤 것과 융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게 창조가 된다라는 걸 보고 그, 그 무슨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걸 보고 그래 책도 그렇다. 전혀
대부분 비슷한 소재의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고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방을 많이 하시고 이미 있는 글을 내가 시켜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해볼 건데 필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문단이나 한 문단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요. 한 문단 제가 지금 딱 펼쳤는데 과학자들이 인간 유전체, 휴먼 게놈 지도를 완성하면서 유전자를 보는 우리의 방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대요. 아, 이거는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뭐 약간 그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한 문단이 있으면 그거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내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인용하면서 여러분이 글쓰기나 책쓰기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안 돼서 자꾸 베끼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책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쓰고 싶은데 글쓰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작가가 쓴 거를 그대로 베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면 표절이라서 안 되거든요. 저작권에 걸려서 판매 중지가 될 수도 있고 큰일 나요. 그대로 베꼈으면. 그래서 그걸 내 말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쉬워져가지고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제가 완전히 모르는 분야에서도 어떤 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그러면 그냥 써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 말로 바꾸는 기술이 이제 저에게는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터득하시면 글 쓰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방을 미메시스라고 하는데요. 형식 모방과 내용 모방,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형식 모방은 뭐냐? 내가 마음에 드는 글을 구조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글의 구조에서 내용만 바꿉니다. 자, 이게 나는 어떤 글의 구조가 실용 글쓰기에서는 좀 논리적인 구조가 있죠. 기승전결 같은 게 필요하죠. 나는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요. 사설이나 칼럼에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내용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에서 에피소드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용어를 설명을 했다. 그러면, 또 그거 용어를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딱,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럼 나도 거기다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넣고, 그 다음에 결론은 또 어떻게 마무리 적고, 그 구조를 그대로 따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연 중에, 제가 모방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럼을 처음에 칼럼 써달라고 한 게 이게 지금 27, 21, 23, 오, 제가 칼럼 쓴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7개월이 돼가네요. 칼럼 써달라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보면서 이거를 모방을 제가 형식 모방을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글을 꾸준히 읽어왔기 때문에 아, 칼럼은 이렇게 쓰는 거지라는 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이렇게 거의 따라서 쓴 건데 이게 그냥 딱 생각만 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글을 한 편을 놓고 그대로 바꿔서 쓰세요, 내용만. 예,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나는 정말 글의 구조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구조는 어느 정도 좀 잘 되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 두뇌 유형 검사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저랑 예전부터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뇌형들이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글의 구조 짜는 건 굉장히 제가 잘합니다. 저는 내용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 예. 이게 뭔가 이게 정리가 딱딱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딱 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요. 두뇌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내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우뇌형이죠. 우뇌형은 이 형식 모방을 하시고요. 구조 짜기가 어려우니까. 좌뇌형들은 내용 모방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냐? 주제와 관련된 글이 있어요. 뭐 글쓰기 글을 쓴다 하면 글쓰기 주제로 한 글을 여러 편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 아니면 공감이 되거나 내가 나도 내 생각이랑 좀 비슷하다 하는 것들을 내용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글을. 또는 영상이나 이런 동영상 그 강의를 보고 꼭 글뿐만 아니라요. 영상을 보고 같은 주제로 그러니까 글쓰기 강의 이런 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어떤 생각이 딱 나면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형식 모방은 그렇지 않은데 내용 모방을 할 때는 너무 글을 오래 읽거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절을 조심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느낌만 가지고 그 글의 주제, 컨텐츠, 그럼 나도 이런 걸 써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뒤에서 마지막에 그 명언 알려드릴 때 이제 그걸 썼는데 글을 잘 쓰려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책 한 군데서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봤는데 제가 그걸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처음 책을 쓸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게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나 싶은 게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살았다면 정말 누군가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걸 못 찾아서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내세울 게 없고 정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딱히. 물론 나중엔 찾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럴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걸 찾는 능력조차 없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찾았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근데 못 찾을 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뭔 얘기를 하려다가 또 얘기를 했지? 표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표절을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그 얘기 하려다가 그랬구나. 글쓰기.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제가 뭔 딴 얘기 하다가 가끔 이렇게 딴 새끼로 세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이렇게 헷갈려요. 말이 많아서.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잘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다가 그랬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보는데 많은 책에 그런 글들이 나와요. 근데 평소에 제가 글 쓰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먼저 이걸 쓰기 시작했는지, 그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딱히 인용을 밝히진 않아도 돼요. 이런 게 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오늘도 제가 지금 이 발행을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글 쓸 때 이제 저는 다른 글을, 그 프리미엄 콘텐츠에 발행할 글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책에도 썼지만, 행복 총량의 법칙, 그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먼저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어디선가 내가 어떤 책에서 뭔가를 봤다. 근데 여러분이 책이나 이런, 어떤 칼럼이라든지 뭔가 어쨌든 공신력이 있는 그런 데 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그래야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되고, 표현을 바꿔야 돼요. 문장의 순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용만 갖다가 쓰든지. 쉽지 않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걸 어쨌든 글을 많이 써봐야지 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가장 좋은 모방은 필사예요. 필사를 꾸준히 하시고,